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좀 늦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장은 좀 어떠셨나요? 별로 안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진짜 최악의 5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이 좀 생각나는 장세입니다, 현재는. 작년 10월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뭐 겪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작년 10월은 진짜 최악이었어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때 하락했던 지점만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코스피 코스닥을 보시면 상승 하락 종목 수가 딱 보이죠. 뭐 그 와중에 상한가는 2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 있어요. 오늘도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뭐 국일제지 같은 것도 반응이 좀 컸잖아요. 좀 결과는 좀 불만족스럽게 끝났지만 그래도 그런 좀 주도주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장이 빠지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하락 종목 수가 지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이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게 뭐 지난번에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이 하락을 그대로 막고 계시진 않고 오히려 이제 비중을 늘릴 만한 찬스가 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 안 좋은 장은 언젠간 해결될 겁니다. 당연히. 주식이 계속 빠지지만은 않았잖아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전저점 깨고 뭐 완전 추세가 박살날 것 같은 기세였지만 또 반등장이 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중 무역 분쟁은 해결될 수밖에 없고 뭐 시간의 문제지만 그 시간이 언제까지 가느냐 뭐 그거는 최대 1년이겠죠. 트럼프 재선을 생각해 보면 최대 1년이고 둘 다 지금 주식 시장을 보면요. 저희가 지금 미국 시장이랑 중국 시장이랑 같이 보고 있잖아요. 둘에 좀 타격이 커요. 둘도 지금 미증시도 떨어지고 있잖아요. 타격이 좀 큽니다.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거예요. 어찌되었건 둘은 봉합을 할 겁니다. 머지않은 미래인 것 같아요. 이제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지금 장이 빠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여기선 이제 외국인 매수가 중요하겠죠. 양시장 다 팔고 있으니까. 셀트리온을 계속 사고 있네요, 외국인이. 죄송합니다. LG전자는 계속 사고 있는데 올란지 떨어진지 모르겠네요. 포스코도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계속 사고 있네요. 기아차를 계속 사네요. 이게 코스닥을 보시면 좀 의외죠. 이제 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보면 좀 의외입니다. 의외. 또 그렇다고 저 종목들이 올랐느냐? 지금 밑에 3개 빼고는 다 오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생각하진 않고 하락하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뭐 이 기회에 물량을 쓸어 담는 거죠. 저런 종목들은. 뭐 기관이 매수한 건 뭐 의미 없죠. 근데 얘들이 약삭 빠른 게 기관이 오늘 매수했잖아요. 코스닥이랑. 근데 얘들이 지금 코스피에서 매수한 종목 3위, 4위가 보시면 인버스입니다. 이게 되게 약삭 빠르기도 하면서 똑똑하죠. 장이 떨어질 건 알고 외국인이 팔고 있으니까 떨어질 거니까 자기들이 공격적으로 시장을 방어하진 않고 그냥 밑에서 받으면서 인버스를 산 거죠. 그러니까 뭐 일석이조죠. 물량도 확보하고 인버스로 수익도 챙기고 굉장히 똑똑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매도는 뭐 다 매도했을 거니까 볼 게 없고요. 헬릭스미스가 지금 문제입니다. 쟤네 지금 주주 배정 이상증자를 결정했죠. 실권주 공모까지. 그렇게 돼서 지금 헬릭스미스가 어마무시하게 떨어지고 있어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뭐 하락세가 진정되고 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저 종목. 헬릭스미스가 큰 폭으로 빠짐으로써 코스닥이 무너졌어요. 제 시가총액이 되게 크거든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인데 저렇게 떨어져 버리니까 저 종목이 바이로메드입니다. 예전에 바이로메드이기 때문에 저 종목의 큰 폭의 하락이 오늘 코스닥의 하락을 부추겼어요. 그러니까 뭐 일석이조죠. 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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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죠.
예, 기관이 매도한 거는 좀 봐야겠죠. 레버리지 200. 그러니까 얘들 지금 작정했어요. 예, 하방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기관도 하방으로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역치만큼 떨어질 때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꼭 방어를 해야겠다라는 지점이 오면 그때부터는 지난 10월처럼 무지막지하게 매수가 들어오겠죠. 얘들은 장이 죽으면 안 돼요. 장이 죽으면 공매도로 인한 이익도 볼 수 없고 이 대차해 줌으로써 받는 이자도 있고요. 공매도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도 있는데 그건 시장이 언제까지나 어느 정도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 완전 죽어버리면, 그러니까 지난 저점을 깨고 미친 듯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돈을 다 회수해버리고 손절해버리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장에 손님이 없어요. 그럼 얘들도 공매도로 수익을 볼 수도 없고 대차거래로 수익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어느 정도 역치가 되니까 매수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조금 인지하고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이솔루션, 뭐 서진 시스템, 5G 위주로 파는 파맵신이 전 저게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올릭스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뭐 나쁜 종목이 아니죠. 근데 지금 장이 안 좋으니까 빠지고 있는 겁니다. 개별 악재는 없어요. 지금 여기서 개별 악재가 있는 건 헬릭스미스랑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한국전력 이거밖에 없습니다. 대웅제약은 악재가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뭐 소송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긴 하니까. 미증시는 하락 중입니다. 지금 하락폭이 더 커졌을 거예요. 지금 각도가 굉장히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과연 어느 정도 반등을 해주고 끝낼지 모르겠네요. 자꾸 이런 식으로 되면 작년 10월 생각나시죠? 한국장도 영향이 안 좋습니다. 갭 하락으로 시작할 거예요. 갭 하락으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메꿔주고 끝나는지가 또 관건이 되는 그런 장이 올 겁니다. 작년 10월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작년 10월에는 저는 단타를 칠 때요. 이렇게 미증시가 크게 빠지고 나면 한국 증시가 웬만하면 개발하고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투심이 안 좋잖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봤는데 미증시가 큰 폭으로 빠져 있고 뭐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네,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되네, 똑같네요. 작년 10월이랑. 아무튼 그렇게 되면 이 갭 하락으로 시작하는데 갭 하락으로 시작하는 종목들 중에 유독 더 크게 빠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때는 반대 매매가 정말 심하게 일어났어요. 반대 매매 때문에 거의 다 하한가로 시작했다가 그 동시 효과가 끝나갈 때쯤에 복구를 했어요. 근데 복구 폭이 크지 않고 많이 떨어지는 종목들로 해서 시초가 매매를 들어가서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팔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에는 그런 매매 방법이 도움이 되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을. 전 작년 10월에 거의 대북주를 그렇게 시초가 단타를 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하락폭을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뭐 스윙 종목이 박살 났었죠. 그때. 지금은 박살까지는 아닙니다. 지금 많이 떨어진 게 한 20% 사이거든요. 그래서 박살까지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버티고 있고 지금 단타로 계속 메우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리스크 해치를 하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인버스를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더 이상 더 큰 하락을 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떨어진 폭이 있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확률이고요. 추세나 그 투심 자체는 하락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지금 현재는. 야간 선물은 상승 중인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저러다 떨어지고 올라오고 떨어지고 올라오고 하다가 아마 음봉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율이 오늘 뉴스가 떴죠. 환율 관찰국을 유지한답니다. 근데 엄청 뉴스를 좋게 포장하더라고요. 뭐 10월 주면은 뭐 환율 관찰국에서 배제해 주네 마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결과는 환율 관찰국이 유지됐습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달러가 다시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이 됐으니 이제 좀 어느 정도 개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개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개입을 하는데도 이 정도라고 하면 지금 달러에 대한 그 뭐랄까 뇌동매매가 좀 시작됐어요. 1200원 뚫으면 1250원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한국 증시가 바닥을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환율을 고려해서 환산을 했을 때 외국인들의 체감 코스피 지수는 1930포인트 정도랍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 환차손을 고려해서 지수를 그 환산해보면 그 정도 지수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그
미증시에서 봤던 iShares MSCI 코리아 지수가 거의 한 1900, 한 40, 50 정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예, 유가 선물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외신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10년물과 3개월물이 지금 약간 반등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다시 반등해서 역전 현상이 해소되면 또 이건 해프닝으로 끝날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신호는 아니에요.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올 거예요. 지금 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계속 이런 경제 지표들도 신호를 보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복선처럼 나오는 거죠.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제 지표가 역전되고 경기 침체 신호가 온 뒤에 1, 2년 뒤에 그 거의 폭락장이 왔습니다. 이때까지 통계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매매가 굉장히 빨라졌고 프로그램 매매로 굉장히 빠른 변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일찍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오더라도 훨씬 더 빨리 복구되고 약간 그런 건 있으니까 적당히 참고하시면서 이런 지표를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이런 걸 리포팅 해드릴게요. 일단은 외신인데요. 외신에서 오늘 좀 다 제목들이 길죠. 그러니까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지금 계속 침체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China to restrict rare earth. 저게 rare earth 저게 히토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토류 수출을 제한하려고 한다라는 기사. 이게 1번이에요. 더 웃긴 게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히토류 관련 주들이 저기도 폭등하고 있어요. 어디 가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화웨이가 미국 법원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답니다. 뭐 그렇게 계속 제재하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라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건 화웨이가 승소할까요? 과연 액션인 것 같아요. 예. 그냥 전 세계에 호소하는 거죠. 우리 당하고 있어. 근데 뭐 2등이 1등한테 맞는데 3, 4, 5, 6, 7등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둘이 싸우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보잉이 8월 전까지는 그 서비스 재개를 못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큰 사고 있는 이유로 약간 지금 제재를 하고 있어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보잉에 달린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고요. 보잉 주가는 회복되기 힘들겠죠. 오일이 이제 미국의 그 원유 재고량 때문에 폭락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일이 일단 지금 글로벌 증시가 안 좋잖아요. 그것만 해도 떨어질 만한 이유인데 미국이 그 원유 재고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음 리테일 업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리테일 업종에 그 지수가 나올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아베크롬비 앤 피치 같은 것들은 중국의 그런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내신입니다. 중국이 하나의 카드를 더 꺼냈습니다. 정말 굉장히 카드가 많네요. 월가 흔들기. 이게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된 중국 머니를 회수한다는 겁니다. 월가도 흔들겠지만 중국의 부자들이 미국의 땅을 좀 많이 샀어요. 주택이랑. 그런 것도 다 회수해버리면 이거 좀 미국에 타격이 클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완전 거의 뭐 아쿠아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아직 실행하지는 않았어요. 이런 카드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좀 거세게 나오네요. 양보하기 싫다는 거죠. 이 정도면 이제 트럼프도 좀 생각을 해야겠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네요.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 되면 해결되면 더 드라마틱 하겠죠. 그런 거를 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 유지한다. 현 상황 유지 시 하반기 제외한다. 진짜 너무하죠. 생각해보면 너무하죠. 자기 나라 돈인데 그걸 글로벌 통화로 지정한 다음에 자기들 멋대로 저렇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 환율 관찰국 뭐 조작국에 지정하는 요건을 보면 굉장히 웃겨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우리 하나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GDP 대비 경상 수지 이익 %인데
그거를 흑자를 보면 무조건 해당하더라고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예. 빨리 뭐 가상화폐로 대체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참 진짜 자기들 돈이 맨날 찍어내면서 국채 발행해서 다 팔아먹고, 아무튼 진짜 미국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이러면 FBI가 저를 잡아가나? 뭐. 중국의 반격 히토류 무기화, 하해는 미국의 소송 제기, 그리고 저 위에 월가 흔들기. 뭐 지금 중국이 반격하고 있어요.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 일본한테도 중국이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패소했습니다. 패소해서 본전도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히토류를 무기화하는 건 얘들 사례로 봤을 때 그렇게 좋은 수단은 아니라는 거는 중국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약간 좀 애국심도 자극하고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3대 지수가 2개월 만에 최저라는 겁니다. 무역전쟁 장기화 우려, 약간 바닥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시그널입니다. 이건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와야 돼요. 그럼 투심이 악화돼서 다 팔고 떠나고 사는 사람 없어지는 거죠. 그럼 그때 되면 이제 거리가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업주들이 별로 안 좋겠죠. 그럼 다시 이제 군부를 지피려고 또 기관이 사고 이렇게 됩니다. 10월 생각해 보시면 바로 아실 것 같아요. 그 먼 과거가 아니니까. 손절매 나선 외국인 3분기엔 돌아올까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외국인 순매수 추이를 한번 보시죠. 저렇게 돼 있습니다. 차트처럼. 그리고 지역별로 저런 건 좀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외국인 순매수 추이가 지금 꺾이고 있어요. 3분기엔 돌아올까? 3분기에 왜 돌아올까요, 얘들이? 그러니까 3분기에 왜 돌아오는지 기사를 보면 뭐라고 하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완화될 거고, 그 다음에 한국의 그 경제 지표가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글쎄요, 그걸 예, 말도 안 되죠. 3분기에는 돌아올까? 예, 그냥 퀘스천으로 끝내는 기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차트를 보시죠. 예. 예, 코스피를 보시면 외국인이 팔았죠. 팔았는데 마지막에 한 400억치 샀습니다.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어요. 코스피를 보시면 다 팔았죠. 다 팔았습니다. 뭐 통신업을 조금 샀는데요. 글쎄요. 다산 네트워크를 샀겠죠. 기간은 결국에는 뭐 큰 거 위주로 방어를 하는 거죠. 지금 소형주가 나쁘지 않아요. 떨어지는 폭도 크지 않고 비금속은 올랐고, 아무튼 뭐 이렇습니다. 이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안 보셔도 돼요. 지금은 매수할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관망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덜 떨어지고 어떤 종목이 올라가고 이런 걸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에서 공부라도 돼야죠. 그냥 가만히 오르네 떨어지네 지수만 보고 있는 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자동으로 오늘로 안 바뀌지? 마음에 안 드는 시스템이다. 빨리 제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죠. 계속 팔고 있는데 와 진짜 5월은 초반에 좀 사는 척 하더니 진짜 주구장창 팔았습니다. 이게 시스테믹 리스크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MSCI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팔고 있어요. 코스닥을 보시면 뭐 예 그냥 계속 팔았죠. 이번에는 좀 프로그램도 계속 팔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진짜 팔려고 작정한 겁니다. 외국인이. 이게 공매도일지 실물 매도일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를 좀 분석해 보려고 지금 제가 공매도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통계를 내보려고 해요. 이게 이상하게 공매도를 전체 통합해서 안 보여주더라고요. 어떤 HTS도. 그런 건 좀 보여주기 싫을 겁니다. 어차피 다 기관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쓰고 있는 HTS요. 기관에서 만든 겁니다. 기관에서 만든 거고 기관에서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만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자기들이 크리티컬한 데이터는 안 보여줍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연기금 등이라고 막 묶어놓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 그 예측치도 막 시간별로 보여주고요. 그것도 또 정확하지도 않아요. 추정이에요. 당연히 실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장 끝나면 알려주잖아요. 장 끝나면 알려준다는 건 장 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보여주죠. 왜냐하면 자기들 카드가 다 까이거든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보여주는 거죠. 진짜 좀 그렇습니다. 호가도 10단 호가밖에 안 되고 30단 호가 정도 보면 더 도움이 될 텐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 정보들 너무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한적인 정보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육감으로 싸워야 돼요.
아무튼 예, 진짜 뭐 외국인이 코스닥을 또 이만큼 팔아치웠는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5월 들어서 진짜 뭐 착살을 내고 있네요. 음, 원래 빠져나갈 돈이었으면 그냥 잘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면 빨리 나가야죠. 뭐 진짜 다 팔았죠. 제약 조금 샀는데 의미 없습니다 지금. 예, 의미 없어요. 제약 반등하려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현재는 장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르는 종목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100개 오르고 900개 떨어집니다. 10%의 확률을 맞추려고 하시면 어려워요. 뭐 이럴 때 신고가 종목만 계속 사는 것도 괜찮아요. 예, 신고가 종목은 계속 갑니다. 이런 장에서도. 이런 장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게 신고가 종목의 돌파 매매죠. 근데 굳이 예, 장이 안 좋을 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단타가 왔을 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를 보시면요. 지금 다 왔죠. 예, 다 왔습니다. 여기서 한 3% 정도 떨어지면 이제 전 저점이에요. 뭐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전 저점까지 갈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 이렇게 되면 하락 추세를 묻겠죠. 여기서 떨어지고 이렇게 횡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안 가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리면 그냥 페일러입니다. 페일러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추세를 좀 지켜보시다가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RSI 주봉 RSI도 이제 그 과매도권으로 진입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더 개판입니다. 제가 왜 계속 개판이라고 하는지는 아시겠죠? 떨어질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떨어질 공간이 너무 많아요. 지지선이 너무 멉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는 지지선이 가깝잖아요. 어찌되었든 지지선이 더 가까워서 괜찮은 거였고 코스닥은 지지선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공간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판이라고 했던 거고. 이게 진짜 이 추세는 이미 깨졌고 여기서 이렇게 추세선 끊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65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슈팅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슈팅이 한번 나와야 됩니다. 하방으로. 근데 10월도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반등하다가 슈팅이 나왔어요.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그리고 쭉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움직여요. 지수는 막 V자 반등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슈팅이 한번 나왔고 다 슈팅이 나왔고 여기서 슈팅이 쫙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라인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나와주면 좋아요. 이렇게 타타닥 떨어지고 여기 밑에 왔다가 쭉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하락이 끝난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진짜 이제 신뢰성이 생기는 거예요. 요렇게. 아무튼 차라리 그냥 확 빠지면 좋겠습니다. 빨리 그냥 나갈 사람 다 나가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괜히 뭐 어설프게 막 이렇게 버텨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저항 때만 두꺼워집니다. 빠르게 이렇게 슈팅 나오고 근데 이제 전저점 더 멉니다. 이거는 뭐 예.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어떻게 됐죠? 상해종합지수는 잘 가네요. 이렇게 우리나라랑 차이가 좀 있어요. 이렇게 가잖아요. 제가 여기서부터 찍었을 건데 이렇게 되고 여기 내일 뚫어주고 이렇게 내려가면 중국은 일단 안정되는 겁니다. 중국이라도 일단 안정돼야죠. 우리는 중국, 미국 중에 안 좋은 거 따라가잖아요. 이거 전저점 깨겠던데요. 오늘 추세 보니까 전저점 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외국은 지금 계속 하방으로 보고 있네요. 우리나라 증시를. 지금 이렇게 못 들었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락 지속행이 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됐다가 하락 지속행이 됐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지지선에서 반등해 줄 수 있겠죠. 근데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이것도 이렇게 됐죠. 이 추세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못 뚫고 떨어지잖아요. 오늘 또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런 겁니다. 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장이 맞아요. 지금 안 좋은 장이니까 섣불리 매수하지 마시고요. 좀 지켜보시고, 정말 하락폭이 좋은 종목인데 하락폭이 컸던 종목들을 그냥 단타 치시거나 이 정도로 연습해 보시는 게 좋지, 막 지금 막 장투하겠다고 들어가시면 뭐 들어가셔도 되는데 지금이 적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마이너스 때문에 기분 안 좋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장이 좀 어려우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다 같이 어렵고, 지금 뭐 진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도 손절매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기사가 뜨고 있잖아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아무튼 그런 기사가 뜰 정도로 지금 이득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저가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만약에 종목이 신저가를 기록하잖아요. 그 신저가 종목 리스트를 보시면 신저가를 딱 기록하면 이게 만약에 최고 신저가잖아요. 이 종목의 최고 신저가면 단순합니다. 그럼 그 종목으로 이익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뭐 공매도는 얘기가 다르겠지만 신저가를 찍은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현재, 그러면 그 종목들은 이익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주식은 혼자 계좌를 보면서 하는 거니까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있나라고 하는데 주변에 다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그렇게 심려치 마시고요. 그러니까 비중 줄이는 타이밍을 놓치셨으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손절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저점을 깨면 그때는 좀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좀 관망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종목 진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